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며칠이죠? 6일,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보통 휴일 날 되면 잠을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오래된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이 되면 눈이 떠지고 한동안은 좀 속이 이제 위가 안 좋아서 좀 공복에 커피를 안 마셨는데 오늘은 또 공복에 커피를 또 원두를 한 잔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정신이 확 돌아올 것 같았어. 요즘은 그저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별 재미가 없죠. 이게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네. 주식을 하다 보면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죠. 약간 좀 덜한다 해야 되나? 뭔가 막 보기 싫고 막 그런 느낌, 그죠? 그런 게 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적응을 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둔감해졌다 해야 되나? 그냥 이것도 주식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죠? 이 끝없이 쉼없이 달려요. 계속 달리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죠? 그래서 가끔은 여유도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 또 이런 기회에 또 여러 가지 그죠?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끝없이 매매만 하다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주식이든 삶이든 쭉 지나가다 보면 좀 쉼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그죠, 이거 약간 확 어떤 몰입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뭔가 좀 약간 목소리도 좀 잠기고 산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식을 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식, 그러니까 분석. 예전에는,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 투자 상담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정권사 이런 데서 일을 하려면. 그 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치기 위해서 보면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교재에 보면 제일 앞장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과목 제일 앞장에 머리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서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뭐 차트라든지 뭐 어떤 기법으로 예측을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이다. 단지 참고를 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예측도 안 되는 거, 뭐 쓸모도 없는 거, 이런 걸 왜 시험을 치고 공부를 시켜? 이런 생각. 그죠? 어찌 보면 맞아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리고 같을 수는 없다. 진짜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1,400만 명의 이 생명체가 개입을 하죠. 그죠? 사고팔고. 이게 어느 어떤 특정한 어떤, 그죠? 이 소수, 이쪽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층이, 연루되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 어떤 투자를 하는 집단은.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대부분의 개인들,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이해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죠? 단타죠. 단타 매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부나 이해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장 강한 테마로 돈이 몰리고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라는 거, 또 체감이라는 거 모든 게 다 틀린 거죠. 근데 그 모든 부분에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 그래서 투자와 투기의 어떤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투기를 그죠? 그냥 장르가 다르다 할게요. 그죠? 제가 이래 한 번씩 투기 하니까 몇 명 되지도 않은 구독자인데 그 구독자 중에 한 명인 그 후배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투기냐고. 그죠? 이 기법이 다른 거지. 투기라는 표현은 하지 마라. 그래서 기법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하는 어떤 기법과 그 시기에 어떤 테마를 위주로 하는 기법은 분명히 다르죠. 저는 그 시기에 인기 있는 테마가 아닌, 그죠? 인기가 없는, 아무도 안 보는,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기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사서 기다린다. 또 그거를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미리 살고 기다리나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패턴이라 있죠. 그래서 저평가되어야 되고 회사는 좋아야 되고, 그죠? 대주주가 나쁜 짓 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다. 근데 한 종목에 몰빵하고 기다리면, 그죠? 망부석이죠. 하염없어요. 그래서 여러 종목을 분산을 해둔다. 뭐 나름대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생긴 방법이죠. 우리가 그죠? 단편적으로 뭔가를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는요. 주식은 어찌 보면 인문학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죠. 그래서 해석의 차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월달, 그죠? 지금 9월달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금리 인하. 그러면 이 주식과 금리는 그죠? 전혀 어떤 역외관계야. 그러니까 금리와 주식은 천적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은 유동성이 말라가죠. 그래서 안 좋은 거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죠? 여러 가지, 고가는 인심난다. 약간 그런 표현. 그래서, 금리가 인하기에는 좋다. 그러면 요즘, 그죠? 정권방송이나 막 이런 데서 추천을 막 하죠. 그래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리 인하 시기는 어때요?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남아 도니까 여기저기 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은 남아 도는데 돈은 많이 있는데 수익이 작아. 은행 이자도 작아. 그러니까 적당히 모험을 하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오른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 트럼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한다는 분위기죠. 심지어는 뭐 9월 달, 10월 달, 11월은 없으니까 12월 달, 3개월, 3개월,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글쎄요. 일단은 가봐야 알아요. 9월 달에 9월 17일 그쯤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다 좋으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과거 사례를 보는 거예요. 과거 사례. 과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자.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자. 그러면요. 이 어떤 금리 인하라는 것도 좋아서 인하를 하는 거와 나빠서 인하를 하는 거 구별을 해야 돼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그죠? 이 영양제, 비타민, 뭐 비타민 같은, 뭐 영양제 같은, 아니면 뭐 몸에 좋은 어떤 보약, 뭐 산삼을 하나 달여 먹는다 이런 개념, 그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것은.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 다 죽어가는 중환자야. 중환자한테 그죠? 비타민 요거 먹어라. 몸에 좋아. 도움이 될까요? 다 죽어가는 중환자한테. 아니면 몸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막 헬스를 해서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오는 사람한테 그죠? 시원한 비타민 음료 하나 딱 주면서 먹어라 하면 어우 땡큐 하고 확 어우 좋아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경제가 하락일 때의 금리 인하와 또 경제가 다 죽고 갔을 때의 금리 인하는 다른 거예요. 지금 어때요?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물론요, 인위적이에요. 트럼프가 만들어낸 조작된 환경이죠. 인위적으로. 그죠? 불법, 체류자, 안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이런 식으로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고 차단시키고 국경을 막아버리고 온갖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인력을 왕창 줄여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또 관세라는, 그죠? 이 100년 만에 만들어지는 이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삥을 뜯어내. 이러면서 만들어진 어떤 물가 불안, 공급망 파괴, 여러 가지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코스닥 때, 코스닥이 아니고 코로나 때, 집중을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그 유동성이, 그죠? 어떤 유동성이 말라서 주식이 확 급락을 하는 초기, 또 거기에서 지원금을 막 보내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이 확 폭등했던 시기, 그 시기를 한번 쭉 돌이켜 보자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국경이 차단되면서 물류 이동이라는 게 올스톱이 되죠. 그러면서 공급망이 파괴가 되고 마트에 휴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보는 그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공급망이 파괴가 되니까 전 세계가 경제가 혼란으로 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도요, 코로나가 공급망을 파괴한 거랑 이 트럼프의 관세가 공급망을 파괴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름만 틀리지. 어쨌거나요, 이 관세를 먹이는 거는 뭐죠? 거의 누군가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생산 체계예요. 그죠? 생산 체계인데, 현대차가 차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갖다 팔았는데, 우리는 FTA 협상에 의해서 제로 관세야. 갖다 팔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끼어들어가 이제는 25% 내놔, 이익금에. 그걸 내가 챙기겠어.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죠? 현대가 그 삥 뜯긴 만큼 이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현대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파느니 차라리 안 팔아. 그게 낫겠죠. 왜? 장사꾼이 손해를 보면서 왜 팔아요? 안 파는 게 낫지. 그래서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막 돌리고 있죠. 그러면 미국은 그죠?
단기적으로는 좋아.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어떻게 해요? 공급망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공급망이 파괴가 되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점점 혼란이 생기겠죠. 지금의 금리 인하는 트럼프가 그죠? 미국이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줄이기 위한 꼼수예요. 꼼수, 편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생각돼요. 단지 우리는 그죠?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앵무새 같아요. 대부분이 그죠? 9월 금리 인하, 호재 그러면 바이오를 매수해야 된다. 2차 전지 같은 기술주 매수해야 된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체면 같은 거예요. 집단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그죠? 뭐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너가 그랬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죠. 근데요, 이 정권 방송 이런 쪽이나 이쪽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요. 과연 얘가 이해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앵무새 같이 대본을 외워가지고 쫄쫄쫄쫄 하는 건지. 저는 후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야, 저런 사람도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그죠? 수많은 선무당으로 이런 부분 또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죠? 그렇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어쨌거나요, 이 금리 인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막상 9월달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역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 경기 침체를. 지금요, 연준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죠? 이 바벨, 역기를 팍 들고 있어. 들고 있다가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막 이제 비틀비틀 해.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확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못 버틴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라고 알려주니까 이제는 내가 한 100kg 정도 들고 있는 거에서 한 10kg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90kg를 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100kg에서 10kg 빼주고 90kg 들고 있다고 해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까요? 살아날까요? 오우, 이제 살만해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건요, 처음에 100kg를 들고 있다가 내가 힘이 붙여 죽을 것 같으니까 이대로 버티면 얘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무게를 줄여주자 하는 게 금리 인하. 처음부터 금리 인하를 한 방에, 그죠? 물론 B컷 하겠다, 한다 이야기도 들리긴 들려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0.25 내리겠죠. 100kg에서 10kg 빼줘. 그래도 힘들어. 그죠? 근데 조금 지나서 한 10kg 또 빼줘. 그럼 100kg 들다가 한 80kg까지 줄어드니까 그나마 조금 나. 근데 여기서 또 10kg 빼줘. 70kg 돼. 어휴, 그나마 좀 이제 살 것 같아. 이런 거예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번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확 환호할까? 급등할까? 글쎄요. 저는 지금 시기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진짜 9월 달은 금리 인하를 하면 오히려 빠질 것 같아요. 왜? 이미 반영됐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금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와, 이거 경기가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경기가 살아날까? 아니면 죽어가는 게 계속 더 죽어갈까?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은 해보자. 이런 관점. 그래서 9월 달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데도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10월 달, 그죠?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하면 바벨을 100kg 들고 있다가 90kg, 80kg 줄여주니까 조금 살만해. 그러면 시장도 조금 반응을 보인다. 그런 개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 표현이 설명이 비유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킨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경험치거든, 경험치. 그래서 금리 인하, 똑같은 금리 인하도 어떤 시기에는 얘가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대형 호재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래서 너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죠?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어디 갔나 질문지가. 네, 뭔가를 좀 난잡하게 하다 보니까 질문하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그 스톱을 하고 입으로 바로 연결해서 질문 확인하고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